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연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종종 소식 전파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소식인데요. 정말 촘촘하게 보고를 드리고 싶지만요. 조금의 시간을 두고 좀 누적된 내용을 가지고 알려드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 여러분 덕분에 잘 만들고요. 이란 이스라엘 소식 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이란은 3차례 공격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짧은 시일 내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일차 이어지고 있는데 무려 6차례나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탄도미사일로. 물론 드론도 다 좀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고 있던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누적된 걸 보면요. 이스라엘도 좀 피해가 조금씩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화면이요. 텔아비브인데요. 텔아비브 시내 한복판에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출처에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sources가 있고 그 출처가 있지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글자로도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ISW 여기 분석 좀 촘촘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조금만 보면요. 위쪽 부분은 이란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을 받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은 텔아비브. 이스라엘도 엄청 많은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모두 막긴 어렵죠. 그래서 몇 개는 낙타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지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란의 공격이 제일 많이 가해진 지역이 테헤란이죠. 수도지 않습니까? 여기는 종합적인 곳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요 타겟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내용씩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격 상황인데 이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소식이 들려오는 것들을요 모두 추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덜 자세하고 어떤 건 자세할 수가 있는데 좀 그것들은 말씀드리면서 좀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이란은 6차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네, 그렇게 좀 전파해드리고요. 아랫부분들은 이란이 피해를 입은 내역입니다. 타브리즈는요 이렇게 북쪽에 있습니다. 이란의 북서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경하고도 가까운데 여기도 역시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전방 느낌이 있죠. 여기는 튀르키예랑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하고도 가까운 곳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이 압권인데요. 테헤란이 단순 주요 정치 인사들이라든지 핵과학자, 군사령관, 수뇌부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요, 이란 정교군이 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따로 있습니다. 군 체계가 둘로 나뉜다고 했죠. 후자가 줄임말로 해서 IRGC라고 그 줄여서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군사령관 핵과학자 핵시설 파괴되었습니다. 핵시설도 테헤란에 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본부 군기지. 이 군기지는 밀리터리 베이스도 있지만 에어베이스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드론 시설, 무인기 시설이죠. 방위 산업 시설, 디펜스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것들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외에도 이란 정규군의 본부, headquarters, 그러니까 HQ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 정규 군기지, 이것도 역시 비행기지, 공군기지 포함됩니다. 방공시설, 그렇죠. 파괴가 이스라엘로서는 돼야 되는 영역이죠. 미사일 시설, 원유 정제소, 그러니까 전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원유일 텐데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까지. 그리고 스페이스 베이스 해서 스페이스 퍼실리티, 우주시설까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연관이 있겠죠.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이 모든 영역들이 최소한 한 곳 이상씩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고요.
아마 테헤란은 지금 엄청나게 그 화염이 많이 지금 불타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로도 원래는 어 이거 전 영상이랑 전전 영상에서는 아직 이 어택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추합된 소식에 의하면 포르도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굳이 정말 종합해서 이란 핵시설 투톱을 뽑으면 나탄즈랑 포르도입니다. 네, 그 중에서 포르도가 공격을 일단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전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포르도 역시 이 원유, fuel을 원유로 적어놨는데, 일단 저는 fuel이면 연료라고 고쳐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축시설인데 이것으로 해서 이제 핵 개발에 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란으로서는 일단 미확인 보도와 이란 원자력 기구가 있겠죠. 거기에 의하면 전체적인 피해가 아니라 제한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미확인이라고 하는데요. 포르도는요, 첩첩이 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산 밑에, 산 지하의 깊은 곳에 이렇게 핵시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를 뚫으려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같은 벙커버스터로 해야 제대로 뚫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도 벙커버스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완전 최규모의 벙커버스터보단 좀 작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과연 그 체급이 낮은 벙커버스터로 여기를 완벽하게 파괴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후속 소식이 또 들려와야겠지만 조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혹여나 미국에게 좀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번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좀, 물론 긴박한 상황은 맞지만 미국의 벙커버스터 전력을 확보한 다음에 공격을 할 만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조금 이런 판단이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은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에 또 다른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일단 포르도 정말 난이도가 최상인 곳인데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전력으로 지금 파괴력을 크게 입혔을까? 지금 제한적 피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나탄즈는 그나마 포르도보다는 좀 평지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상 농축 시설이 파괴되었다라고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 above groun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 이후에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나탄즈 역시 지하에 깊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상에 있는 시설은 파괴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파괴가 되었냐? 이것은 또 제가 좀 정확하게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나탄즈에 관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콤이라고 있죠. 네, 콤 주변에 뭐 나탄즈도 있고 포르도도 있긴 있는데, 일단 콤 자체에서도 공군기지가 있고 방공시설이 있고 핵시설이 있는 걸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다 타격이 된 걸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타브리즈도 한 번 더 나오는데 한 번 더 언급해봤습니다. 피란샤흐르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제 공군 시설이라든지 뭐 방공 시설이 주로 있겠죠. 이제 국경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라크가 여기 있습니다. 아라크 역시 핵시설로 아주 유명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케르만샤, 여기는 또 군사시설, 방공시설이 있는 걸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일람, 엘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쪽일 겁니다. 예, 이란 서부의 또 남부의 지역, 엘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이란의 지역을 페르시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엘람이란 이름이 페르시아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하마다는 이 아라크 북서부 이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충 봤을 때 이스파한, 여기도 핵시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흐바즈 같은 경우는 쿠제스탄이라고 해서요, 바다에 가까운 이 지역에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가했고, 전반적으로
이란을 나누자면은 서부에 주로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란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에 발생했는 것도 사실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피해를 입었다. 지금 언급된 사항들 최소한 시설 한 개 이상은 피해를 본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사실상 완벽하진 않지만 주요 시설들이 많이 초토화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방공시설도 거의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교적 자유자재로 지금 이러한 영공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BBC 거 가져왔는데요. 물론 소스는 다른 거긴 합니다. 여기 있는 거 BBC가 가져왔겠죠. 여기 있는 것들이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하는 그런 척이죠. 변전소인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과 건물도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연료 농축 시설 파괴된 걸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완벽한 파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이스라엘이 되게 빠르게 공격을 했어요. 뭔가 조금 이른 느낌으로 한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를 입힐 만한 전력은 있는데, 약간만 더 미국과 조율해서 벙커버스터 같은 걸 또 확보를 더 했으면은 확실하게 나탄즈나 포로도 이런 데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객관적으로 해봅니다. 우선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피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한 번에 그 빠바바바바바바박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언돔 발사기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순간 발사할 수 있는 이 빈도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각의 뉴스를 보면요,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이언돔 뚫렸다. 아이언돔 드디어 뭐 능력을 뭐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요. 제가 약간 이 군사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언돔의 어떤 그 발사 방식, 빈도 이런 거 인터벌을 봤을 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발, 수백 발이 날라오면 이걸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그 인터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뭐 공할지에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은 안 막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막는 그런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런 소식이 전파가 되었는데요. 90% 이상의 확률로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이거는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작년 4월, 10월에 날아왔던 것도 비슷합니다. 그때도요, 짧은 시간에 수십 발, 수백 발이 날아오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언돔의 구조상, 그렇죠? 근데 그거 치고는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한 거다. 잘 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절대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뭔가 전력을 다해서 막았겠지만 결국 낙하가 된 그 이란의 미사일도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텔아비브 지역에 10발이 떨어졌습니다. 라마트칸이라든지 리숀 레시온 그리고 하카리아 이런 쪽인데, 라마트칸 사람들 많이 사는 곳입니다. 리숀 레시온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벤구리온 공항 들렀다가 텔아비브 가는 길에 그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 곳이에요. 진짜 많이 삽니다. 그리고 하키레아, 여기는 가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일단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 좀 떨어진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를 감싸고 있는 중부구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한 발이 떨어지고, 그리고 북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죠. 그쪽이 다 북부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 발이 떨어진 걸로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확률로 일단 막은 거긴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피해가 좀 있는 걸로 얘기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제 조속히 1초라도 빨리, 1분이라도 빨리 이란을 공격해야 됐던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얘기한 거인
있는 것 같은데, IDF가 이스라엘 방위군이죠. 이란의 공격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란이 2년 안에 탄도미사일을 8,000발 보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란이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그 능력으로, 수많은 속도로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주로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이라크겠습니까? 튀르키예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겠습니까? 시리아, 요르단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죠. 이렇게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 판단이 되었겠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생산 능력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조속한 속도를 내기 전에 좀 타격을 해버리자. 어차피 지금 핵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란은 핵협상을 해도 핵 개발을 계속 할 것이다. 속도만 좀 조절이 될 뿐이지.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스라엘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좀 시기상조 느낌이 있어 보인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판단마저도 뭔가 최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일단 그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작전명이 아주 비장합니다. Rising Lion입니다. 떠오르는 사자입니다. 사자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사자는 이스라엘의 국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떠오른다. 이스라엘이 다시 흥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물론 이전에 수많은 작전도 있긴 있지만 이번 작전도 그렇게 좀 뭔가 엄중한 의미가 부여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란의 정권 유지에 있어서는 이 핵은 매우 필수라고 여겨지죠. 북한하고 마찬가지일 건데 아마 이것에 대한 위협을 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게 핵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핵을 보호해야 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보복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란도 지금 사활을 걸고 아마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란의 이 무력화된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뇌부들, 특히 정치 고위 인사들은 좀 심각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무튼 아마 또 소식들은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또 소식이 전파되는 대로 또 잘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좀 더 정리가 된 걸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뭐 지금까지도 봤을 때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공격 멈춰라 이란한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도 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밀 타격으로 인해서 적시에 이란을 공격한 게 맞다 라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반면에 이란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한 게 보복 공격하는 것도 맞는 것이다 라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또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